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배출소의 방사성 물질량이 한국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근거한 지적이었다는데 문제의 오염수가 아베 총리가 거론한 배출수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은 2년마다 화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해로 지금까지 화성 탐사선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우주 선진국들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해야 뱃살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살을 빼는데 지방 섭취를 적게 하는 것보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배출소의 방사성 물질량이 한국 원전 배출소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근거한 지적이었다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오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지적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서브드레인에서의 트리튬 배출량이 연간 1,300억 베크렐이었는데 한국의 월성원전이 액체 상태로 배출한 트리튬은 약 130배인 17조 베크렐이었다는 겁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에 따라 유럽연합과 바레인 등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축소한 움직임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박 등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언급했다는 배출수와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오염수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의 오염수는 아베 총리가 거론한 서브드레인에서 나온 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이 청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고 아베 총리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5G 이동통신을 활용한 무인 이동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내년에 모두 269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과기정통부 무인 이동체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269억 원으로 이 가운데 197억 원이 육해공 무인 이동체에 적용 가능한 부품을 개발하는 무인 이동체 원천 기술 개발 사업에 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사업단을 운영하고 연구진 사이 기술 교류와 워크숍 개최, 관련 산업 실태 조사 등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702억 9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드론에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사업도 기획돼서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모두 450억 원을 투자합니다. 네, 2020년은 2년마다 화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탐사선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내년 7월 마스 2020을 화성에 보냅니다. 역대 가장 큰 탐사선입니다. 생명체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석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임무입니다. 중국은 비행선과 착륙선을 한꺼번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화성과 비슷한 조건을 갖춘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마쳤습니다. 也就是说绕虎星还要远走着陆，同时像我们月球一样到虎星表面进行巡视探测。 유럽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엑소마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지하 침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탐사선에는 화성 표면에서 2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드릴이 장착돼 있습니다. 방사능이 강한 지상보다는 지표 아래에 생명체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All the Russian and European teams are now focused at completing the verification program of the spacecraft in time for qualification and acceptance reviews that is scheduled in April.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내년 7월 우주선을 화성으로 쏘아보낼 계획입니다. So it's going to study the lower, middle and upper atmosphere on Mars, and it's going to try and understand how the gases escape from Mars. 이번 계획이 성공하면 화성에 도달한 최초의 이슬람 탐사선으로 기록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다음 달부터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에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을 실내 시험 배출 허용 기준의 1.5배 이내에서 배출량을 5% 더 줄인 1.43배 이내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 실도로 주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올해 연평균 기온이 72년 만에 가장 높은 섭씨 24.6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합보를 비롯한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 중앙기상국의 정민된 부국장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타이완의 평지에 있는 13개 주요 장기 기상관측소의 평균 기온이 섭씨 24.56도였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타이완의 연평균 기온으로는 72년 만에 가장 높은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중앙기상국의 첨멍스 장기예보과장도 올해 연평균 기온을 24.6도로 예상한다면서 이것은 지난 1947년 13개 기상관측소에서 통계를 기록한 이래 최고라고 밝혔다고 타이완 언론들은 소개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올해에는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 이외에도 지난 1, 2월에 한파가 없어 연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연이 선사하는 색다른 체험을 하려는 여행객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TV가 선정한 2019년에 뜬 여행 핫플레이스를 이종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하얼빈 얼음과 눈 축제. 8,000명이 넘는 근로자와 조각가들이 합심해 중국 북쪽 끝 하얼빈을 빛나는 겨울 왕국으로 바꿔놓습니다. 영하 47도 강추위 속 결혼식도 극한 체험과 볼거리를 찾는 여행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겨울 하늘에 펼쳐지는 대장관 오로라 체험은 여행객들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빙하가 깎아 만든 골짜기 피오르의 절경과 함께 아이슬란드가 핫플레이스인 이유입니다. 생태계 대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랄해는 모험적인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무모한 영농과 관계로 물이 사라져 바다까지 드러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 아랄해의 황량한 풍경이 충격적입니다. 동화에 나올 듯한 흥미로운 이 동굴은 크리스탈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인 작은 해안 도시 풀피에서 1999년 처음 발견돼 올해 공개된 이색적인 크리스탈 동굴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북극 지역은 생태 관광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쇠빙선을 타고 북극곰처럼 보기 드문 동물들을 눈앞에서 보는 이색 경험이 매력입니다. 그리스 페리스테라 섬 해변은 침몰한 화물선으로 다이버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기원전 5세기 말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이는 침몰 화물선에서 나온 수천 점의 그리스 항아리와 꽃병들을 수중에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곧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2019년이 이틀 남았는데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해맞이 해넘이 장소 어디가 좋을지 황선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태양이 주위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릅니다. 지리산 제1경 천왕봉은 최고의 해돋이 명소입니다. 천왕봉이 부담스러우면 2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도 좋습니다. 동해바다 일출은 설악산 대청봉이 제격입니다. 대청봉은 오르기 힘든 곳이지만 그만큼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백산 한백산은 눈꽃 일출이 아름답고 서울 도심에서 새 해돋이를 보고 싶다면 북한산 백운대가 좋습니다. 해넘이를 보기 좋은 곳은 한려해상입니다. 특히 한려해상 다라공원은 작은 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인 남해안 최고의 명소입니다. 서해안은 태안꽃지 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무리한 산행은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흘린 땀으로 인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 방한복, 장갑과 같은 방한용품과 탐방로 결빙에 대비한 아이젠 등 겨울철 산행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안전하게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한려해상 다라공원의 해넘이 시간은 5시 25분, 새해 첫날 지리산 천왕봉의 해돋이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살을 빼겠다는 목표 세운 분들 많을 텐데요. 잠을 충분히 자야 뱃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무조건 피한다고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 미국 수면재단의 수면 권장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제가 원래 퇴근이 좀 불규칙해서 가끔 늦기도 하고 좀 출근 시간이 좀 일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 6시간 정도 자요. 한국식품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사람은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28%에서 35% 낮았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감소하고 식욕 증가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뱃살을 빼려면 충분한 수면과 함께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일 때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5시간 미만 잘 때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 섭취량이 많거나 적으면 위험 감소량이 적거나 오히려 커졌습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적절한 지방 비율은 13%에서 26%.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지방 섭취율이 21%니까 지나치게 지방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지 않으면 충분한 수면만으로 뱃살 빼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야식이나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겠지만 지방 섭취를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복부 비만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인 복부 비만.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지방 섭취가 뱃살 빼기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이 들어섭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난히 최종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과학관 건립이 확정된 것은 지난 2005년 이래 4번의 시도 끝에 이룬 충북의 성과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에 해양과학관을 건립하자는 충북도의 역발상과 국가정책 방향과의 일치 등 높은 타당성으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16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2022년 착공을 해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46억 원을 들여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개관하는 미래해양과학관은
15,0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해양과학관은 해양환경관, 바다체험관, 해양바이오관 등 첨단 영상기술과 해양과학을 접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국립시설로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바다에 대한 무한한 가치, 중요성을 느끼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바다에 대한 체험과 인식, 그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관 건립은 충북도의 착상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이 담긴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과학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사이언스가 2019년 과학계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 10개를 선정했습니다. 화면 통해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NHN의 한돌과 세 차례 은퇴 대국을 갔습니다. 인간의 바둑을 점령한 인공지능의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진 순간입니다. 달의 지형 등을 탐사할 교도선을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2022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품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수출 규제 철회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BS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IBS 연구단에서 한국인 여자 연수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5G 전파가 송출됐습니다. 통신 속도가 4G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보사는 심혈을 기울인 혁신 신약이었습니다.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인보사는 국내 허가 후 성분 논란으로 유통 판매가 중지되기까지 인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가동 예정지된 석탄 발전 설비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겁니다.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린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미국도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정리함과 동시에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을까 하면서 기대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2020년 새해에는 어떤 IT 트렌드들이 자리 잡을까, IT 분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